그 사옥이 완공이 되면은 그 사옥 실내에 이 조깅 트랙도 생깁니다. 각종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회사 안에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승마장도 만들 계획이고, 하여간 지금 컨셉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간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마음껏 운동하다가 지치면은 할 일 없어서 일이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애터미는 직원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면은 직급도 자기가 정합니다. 과장 달고 싶으면 달고, 이사 달고 싶으면 달고, 어떤 분이 회장 명함 파도 되냐고 그래서 된다고 했는데 아직 파는 직원이 없어요. 누가 좀 파고 대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직원은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자금 집행에 관한 권한을 전 직원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겁니다. 대개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회사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본인이 결정을 하면은 자금이 집행이 됩니다. 경리부에서는 현장에서 돈을 쓰겠다고 했을 때 절대 막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걸 돈을 잘 쓰는지 잘못 쓰는지 따지려고 하면은 경리부서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 부서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갈 때도 누구한테 허락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결정하면은 바로 해외 출장을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거의 회장과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갖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국내에 한 130~140명, 또 해외에 한 거의 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거의 회장 수준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회장이 300명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회장이 있고 많은 그 평사원들이 있는 회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제가 지금 우송대에서 지금 아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지금 5학기째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사관리, 휴먼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은 주로 이제 연구한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회사 사례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터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좀 쉽죠, 저는. 그런데 우리 클래스에 있는 그 같은 과정의 학우들이 또 애터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교수님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그냥 애터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휴먼 리소스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는데 애터미 같은 회사가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넥스트 HR이라고 해서 다음 세대에는 이런 인사 관리를 하는 회사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넥스트 HR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한 단계 더 앞서간 회사가 바로 애터미 같다, 이렇게 저희 담당 교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느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자기가 최종 자금 집행 결정권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정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고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경영학 교과서에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든 저희 회사는 객관적인 경영 지표를 보면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지금도 전 직원 1인당 매출액이 연간 7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까지도
연간 매출액 70억 원을 올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 이삭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1인당 생산성이 높은 회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장소를 얻고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면은 이용석 대리라고, 본인은 대리 명함을 파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직원한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물어봤더니 회사 다니는 거 재밌냐 그랬더니, 회장님 제가 요즘에 말입니다, 전국에 있는 특급 호텔 지배인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줄을 대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달 몇천 명씩 그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에 그 호텔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용석이거든요. 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뭐 연봉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대학을 졸업했던 동기들은 지금 어디 가가지고 따까리 시다바리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자기는 이제 자기 뭐 작은아버지 뻘 되는 그런 뭐 총지배인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요런 이제 권한을 갖게 됐다 하는 거죠. 어떻든 이제 그렇게 권한이 주어지니까 정말 신나게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주변에서 듣기는 이용석이 어깨가 지금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돼서 회장님이 어깨를 좀 낮춰놔야 됩니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지가 낮추든지 말든지 하겠죠 뭐. 자, 어떻든 저희 회사는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품위서 쓰고 지급결의서 쓰고 그 윗사람이 보기에 좋도록 쓰다 보면은 그 내용이 현장하고 다른 내용들이 플러스 되고 어떤 거는 빼버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자잘한 그런 에러는 나올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매우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에서는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애터미 매거진 아까 어제 밖에서 팔고 있었는데 그거 보시면 여러 가지 경영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하고 이렇게 비교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보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게 뭐 얼마나 좋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전문가들이 본다고 하면은 굉장한 데이터라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업계에 보통 일반 관리비가 25% 정도, 27%까지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9% 정도에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택배비하고 카드 수수료가 약 6%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3%, 4% 가지고 경영을 다 해내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인건비 포션이 2% 이내입니다. 2%.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애터미 전 직원에게 지급된 1년간 인건비가 150억밖에 안 되는 걸로 봐가지고 애터미 직원들은 아마 박봉에 시달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또 멍청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140억을 몇 명이 받아갔는지를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30명이 안 되는 인원이 140억의 인건비를 받아갔어요. 그러면 애터미 직원의 평균 임금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예, 1억 1천 정도가 됩니다. 괜찮은 회사 아니에요? 예. 평균이에요, 평균. 예. 더 많이 받는 직원도 있고 더 적게 받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만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아주 탑 중에 탑 레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을 못 살게 굴고 쥐어짜고 노동 착취를 하고 인건비를 적게 줘가지고 2% 이하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 못지않게 주는데 권한을 확 주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엄청난 일들을 해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회장이 경영을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예, 교만 좀 떨어봤습니다. 용서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싸게 줄 수 있는가, 절대 품질의 제품을 어떻게 절대 가격에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경영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물론 어떤 때는 뭐 밤도 낮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가끔 밤늦게 회사를 가보면 10시, 어떤 경우는 뭐 12시가 넘었는데도 남아있는 직원들이 있으면은 빨리 집에 안 가고 뭐 하냐고 잔소리를 하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빨리 집에 가는 직원 보고 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 자유스럽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은 맨날 집에를 근무 중에 간대요. 그래서 왜 간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지 그랬더니 애기 젖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뭐 잘못된 양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2시간을 혼을 냈어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왜 눈치 보고 가도록 하느냐. 회사가 수유실을 마련해가지고 회사에서 편하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늦게 퇴근하든지 일찍 퇴근하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애 키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회사가 할 일이지, 그런 것을 눈치를 주고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인사팀에게 여직원들은 2사람 일할 자리에 꼭 3사람을 뽑으라고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애 낳으러 가야 된다. 애 낳으러 가야 되니까 3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은 교대로 애 낳으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요, 제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출퇴근 시간 자유스럽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출근 시간 되면 얼마나 바삐들 뛰어오는지. 대한민국 교육이요, 너무 틀에 박힌 교육, 그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틀에 박혀서들 살아요. 좀 흐트러졌으면 좋겠어 저는. 예. 그래가지고 뭐 오전에 막 출근 안 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다 뭐 저녁 먹고 수북 나와가지고 뭐 일 좀 하다가 들어가는 직원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틀에 쫙 이렇게 갇혀가지고들 살아요. 제가 지금 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오픈 예정인데, 일단 천안에 한 14,000평 정도 폐교를 60억 원에 샀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6분이 1년 반 전부터 지금 계속 출근을 하면서 지금 학교 개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지. 지난주에도 제주도에서 워크숍이 있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낮에는 또 13km 숲길 행군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학교는 지금 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으면은 사람이 더 정직하고 선해지는가요? 맞아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중학교 나온 사람이 더 정직하고 선하고, 중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를 나오면은 거의 완벽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변해서 더 선하고 더 정직해져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정직하고 선하다고 공감하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나봤어요. 사람의 본질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질은 그대로 두고 도구적인 지식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놈들이 더 크게 해먹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했을 때보다 졸업할 때는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선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정직인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종직이다 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면은 그 진리를 벗어나면은 종직이 아닌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나 자신을 위해서만 써오던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얼만큼 쓰느냐가 얼만큼 더 선한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하는 쪽으로만 대부분 자기가 받은 재능을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량은 현재 70억 인구를 2배가 되더라도 먹여 살릴 수가 있을 만큼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억 인구가 먹고 살 만큼의 식량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쌓고 필요 이상으로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착해지면은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알면은 이 세상에 빈곤과 특히 배고픔은 당장이라도 다 없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달란트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불행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을 욕심을 내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꼭 어디 바위에다가 고목나무에다가 절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송찰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네 발부터 네가 닦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남의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군가가 반드시 씻길 것입니다. 자, 아무도 씻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씻기실 겁니다. 왜? 예수님은 친히 모범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만드는 학교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학교의 졸업생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직하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네트워크 안에는 신뢰 자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도 전화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보석을 거래를 할 때는 감정서를 반드시 돈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서가 진짜인지 또 감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걸 불신 비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 학교 졸업생들 안에서만은 이 불신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너지를 가지고 자기들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내보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학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학년도 없습니다. 교과 과정도 없습니다. 필수 과목은 성경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과목은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교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가 뭐를 원하는가, 뭐가 되고 싶은가, 뭐를 하고 싶은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빛을 따라서 빛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를 스스로가 찾아내도록 하고 그 도구를 갖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 없는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내년 봄에 이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교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올 것 같아요. 어떻든 이제 이런 학교를 한국에 하나를 만들고 제가 죽기 전에 100개만 만들자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100개를 어떻게 만드냐고 눈이 휘둥그레졌던 선생님들에게 지금 6분의 선생님이 지금 바로 다 교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6개 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6명의 학교에 또 교장 선생님 6분씩을 다 이렇게 육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다단계식으로 하시네요.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설립하는 일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노화방조 탐사 계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청정기 늦어진다고 난리들이죠. 원래는 4월쯤 출시 목표로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우리 직원들 뭐라고 그러지 말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미비점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금형 수정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해서 얼마 전에도 막 99점 몇 프로 해가지고 막 공기청정기 사기라고 해서 막 벌금 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절대 이런 말을 할 때는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만 된다. 그 데이터 있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럼 출시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다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도 더 적게 먹는 그런 절전형으로 또 개선을 하고 소음도 더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출시 일자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곧 장마철 시작되면 먼지가 조금 덜하니까요. 7월 8월 지나서 9월 초에는 지금 9월 1일에는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가을에도 막 황사가 있고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장마철 지나면은 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공기청정기보다도 성능도 좋고 가격은 어때야 돼요? 같은 성능 최고의 절대 품질의 성능인데 가격은 낮추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계 본체는 싸게 팔고요, 필터를 비싸게 파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그것만 써야 되거든요. 그럼 필터가 비싸면은요, 나중에 이거 본체 버리자니 아깝고 필터 계속 바꾸자.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체도 낮은 가격에, 필터도 낮은 가격에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뭐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저희는 완벽한 제품을 지금 이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 제품이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제품으로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뭐 헤파 필터라든가 가본 필터라든가 이제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완벽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애터미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가끔 뒤에서 이렇게 끌고 대는 업체들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조용히 그냥 이렇게 따라오면은 좋겠는데 좀 끌고 대는 것을 좀 정확하게 끌으면 좋은데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끌고요. 예를 들면은 애터미라는 회사는 이미 성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가 출발할 때 그때 시작을 해야만 된다, 그때가 지나버리면 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전에는 애터미 이전에는 그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자 보세요. 자 그런 회사들, 처음에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는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터미를 그런 회사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진입을
하더라도 성공을 못 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성장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100만 명에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회원 100만 명이 됐을 때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간 적이 없다. 100만 명이면 끝나버렸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0만 명, 400만 명까지 가는데도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측했던 것이 이미 깨진 회사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성공할 자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된다 하는 겁니다. 그 회사는 멍청한 회사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회사가 그 회사에 나중에 들어간 사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얼마 지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조금만 용리하면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해야 된다. 그러면 3년 후,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그 회사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헛다리 짚은 거죠. 그럼 그 헛다리 짚은 사람들이 계속 있겠어요? 떠나가겠어요?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진입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가 출발할 때 초기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회사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초기가 지나면 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수당의 정점을 정하고 나중에 오는 사람도 정상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1번 사업자처럼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애터미 회원들 중에서 애터미는 이미 성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회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러고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애터미에서도 안 되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매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왔다 갔다 헤매고 다니는, 그래서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초기에 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회사는 초기라도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망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앞세우기도 합니다. 기업의 1차 목표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돈을 많이 번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달리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비를 줄여가지고 많이 버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요 25% 비용 쓰고 있을 때 우리는 9%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가 남아요. 10%가 남지 않으면요 고속 성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중국 진출을 하는데 1억 위엔 185억 원이 필요해요. 그럼 185억만 딱 마련됐다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성공 못하면 본사까지 홀라당 망하는데, 최소한 그 돈의 5배, 10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5배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되거든요. 중국에 들어가서 200억을 썼어. 망했더라도 본사는 눈도 깜짝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진출하고 또 진출해서 결국은 성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요 최소한 10%가 남지 않는 회사는요, 여러분 그런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속 성장을 하면은요 쌓이는 자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쌓이는 자산이 재고 자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회사처럼 재고 자산 회전율이 높은 나라 회사도 없어요. 저희 3일 만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고에 있는 제품이 3일이면 다 나가고 3일 안에 새로운 제품들이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재고 회전율이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요 여러분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재고 회전율이 높더라도 문제는 연간 100억 매출 올릴 때 3일 재고하고 1000억 매출 올릴 때 3일 재고하고 1조 매출 올릴 때 3일 재고하고 10조 매출 올릴 때 3일 재고하고는 10배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3일 재고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 재고를 뭘로 쌓을 거냐 이거예요. 다른 회사들처럼 외상으로 갖다 쌓아놓을 거예요?
협력업체들 자금 압박 생기도록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을 협력업체들이 제품 가격에다 다 붙이게 돼 있어요. 안 붙이면 그 회사가 망해버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업체에도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전부 다 현금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판매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현금 결제를 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조업체가 자금 부담이 없이 성장을 계속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면은 뭐를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나는 회사한테는 세금을 받지를 않아요. 기업이 국가 재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가 재정을 누가 책임지냐고요? 어려운 사람들, 노인네들, 장애인들 누가 돌볼 거냐 하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기업 중에서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법인세 같은 거를 부과를 하지 않아요. 그런 기업은 막말로 얘기해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은 반드시 일정 금액 이익을 내야만 정말 국가적 기업이 되는 거고, 국가를 위한 기업이 되는 거고, 진정으로 사회를 위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회적인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굉장히 노인네가 가난해, 병들었어. 그런데 자녀가 있고 자녀가 집이 있으면은요, 그 동사무소에서 복지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돌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녀가 돌보질 않아. 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담보 잡혀가 고이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야. 아들이 사업이 망했어. 그거를 정부에서 다 감지해서 이 노인네는 아들이 사업이 망해가고 있으니까 집이 담보에 잡혔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밀하게 보살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노인네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이 남아도라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힘이 닿는 데까지 해나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2년째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만드는데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학교 지어가지고요, 돈 빼먹은 놈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학교 인가 잘 안 내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 만들어가지고요, 정부 예산 빼먹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하는데도 복지재단 설립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에 기부를 하는데도 세금 다 낸 돈으로 그 다음에 기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회에 기부를 하면은 세금을 환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복지재단이 없으니까 환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복지재단에다 기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재단들이 과연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꼭 해준다는 보장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정말 좋은 곳에 지금 최선의 노력을 잘하고 있는 그런 재단들이 있어요. 또 저희는 그런 재단들을 골라서 지금 기부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하나 설립을 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특히 이제 저희 도경이 사장 같은 경우는 미혼모 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재단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왜 우리가 미혼모들 데려다가 좀 돌봐야 되겠다, 애기 바구니에다 넣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산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케어를 하겠다, 애들 키울 때까지 다 돌봐주겠다, 우리 돈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애기를 팔아먹는 놈들이 있대요. 애기를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에 입양시키는데 막 그런 데서 돈 뜯어먹는 놈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제재가 많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중단할 저도 아니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돈 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버는 것도 힘드는데요, 돈을 잘 쓰는 것도요, 돈 버는 것 이상으로 어려워요.
돈을 그래서 잘 쓰이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는 돈을 버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죠. 예, 거기서 벌리는 돈이 그 입금 중에서 또 여러분에게 수당으로 많이 분배가 돼서 국가 경제에 지금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세금으로 내서 또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또 남는 게 있어요. 예, 요 남는 것들을 가지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또 기여를 하고 하는 일들, 이런 쓰이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혼자 꿀꺽 다 하냐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 뭐 그렇게 배가 크지도 않고요. 뭐 그럴 생각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남자는요, 죄 짓지 않으면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남자가 돈 많이 쓴다 그러면은 뭔가 죄 짓고 있는 게 분명해. 집 있고 차 있고 뭐 양복 몇 벌, 구두 몇 컬레, 그러고 나면은요 별로 돈 쓸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돈 쓸 일이 좀 있더라고. 보석도 사야 되고 뭐 시계도 사야 되고 가방도 막 종류대로 사야 되고 막 옷도 막 종류대로 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돈 쓰는 것이 무죄. 남자는 돈 많이 쓰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씁니다.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놈의 좋은 차도 뭐 한없이 가질 거냐 하는 거예요. 몇 억이면 다 끝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의 환원이 돼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갈 거다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하셨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한 달에 1억씩 버는 그런 성공자의 삶, 균형 잡힌 삶을 사실 거라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셨죠? 쓰셨죠? 그 인생 시나리오를 자기만 품속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그거를 가족들에게 먼저 발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시작을 했는가를 알리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계속 던지세요. 계속.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 되면은 멍쟁이, 멍청이, 온갖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대개는 싹 넣어놓고 자기만 살짝 봅니다. 그리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라 하는 거예요. 왜 발표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지 않으면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혼자 없었던 걸로 싹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깔딱고기가 있거든요. 숨이 여기까지 턱턱 차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려고 하면은 아들, 딸들이 엄마, 그럼 나 유학도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남편이 그러면 뭐 좋은 차 사준다고 그러더니 그거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내가 포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제일 용감해지는 방법은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밀리면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발표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요, 원망을 듣지를 않아요. 일단은 그 사람이 따라서 하지 않더라도 얘기는 해주라 하는 거예요. 얘기는. 그런데 얘기도 안 해놓고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잖아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1억씩 벌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얘기 안 하고 너만 했냐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얘기라도 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얘기했잖아, 지금이라도 따라서 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용기를 내서 그 두려움과 맞서면은 그건 가능성이 아니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용기를 내서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느냐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두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웠어요. 어떻게 17명을 모아놓고 전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익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당신들이 들어갈 거라고 10억을 지게차로 떠줄 거라고 얘기할 때 그 가능성은 정말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계속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더한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가 두려움과 맞서는 용기를 발현해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